네, 이거 근데 누가 썼을까? 문장을 잘못 썼어. 네, 문장이 너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에리카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네, 그럴 때가 있죠.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SNS의 문화콘텐츠학과를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그 학과 자료들을 외부 것들을 막 정독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새롭네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나무위키를 열었는데 학과 소개, 기존의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문학 등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복합 심층적으로 배우는 학과다. 예스. 네, 이거 근데 누가 썼을까? 문장을 잘못 썼어. 네, 문장이 너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뭐 어쨌든 저희가 국제문화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인문학, 사회학, 뭐 여러 가지 복합학이라고 사실은 문화 콘텐츠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존의 학문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명확한 것은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아우르는 학과이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배운다. 네, 이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언론학과 언론인의 양성에 초점을 둔다면 문화 콘텐츠 학과는 문화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이거는 뭐 문장 자체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거 저희 학과에 오고자 하는 많은 이제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전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전공을 궁금해하는 다른 전공생들도 꽤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과거에는 이제 신문방송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죠. 말 그대로 이제 저널리즘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면도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되어 가는 영향이 있다면 문화 콘텐츠 학과도 미디어를 미디어를 당연히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콘텐츠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저희 학과도 미디어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여기 있는 말처럼 저희는 콘텐츠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미디어 환경이나 미디어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최초로 문화 콘텐츠 학과란 이름을 사용한 학교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에리카 캠퍼스. 저희가 2004년에 창설이 된 곳이고요.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문화 콘텐츠 전공, 인문학부 안에 문화 콘텐츠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 대학원이 개설되면서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 그다음에 융합산업대학원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콘텐츠 관련 학과 이름을 사용한 것이 뭐 외대나 이렇게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학과 포맷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약간 그 문화 콘텐츠 학과의 부흥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 학과가 20주년이에요. 창립 20주년, 창설 20주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졸업생들, 그다음에 재학생들을 다 같이 화합하는 이제 20주년 행사 같은 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원조예요. 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네요. 4년 동안 공부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분야를 커버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지만 문화정책 담당 공무원으로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 뭔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졸업 시점까지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목표로 한다면 학과 공부 이외에도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찾아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목표로 한다면 학과 공부 이외에도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찾아서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약간 다시 반문하고 싶은데 이렇지 않은 학과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가기 위해서 학과 전공만으로 오롯이 그 취업에 100% 성공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저는 그 학과는 굉장히 특정한 분야만을 위해서 개설된 학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대학 전공들이 물론 이제 그 산업에서 그러니까 산업과 연결되는 어떤 실용적인 학문이나 엘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 친화적인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당연히 학과 공부 이외에도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찾아서 해야 하는 게 저는 디폴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약간의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의 한정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 콘텐츠, 자 콘텐츠라고 했을 때 커버하는 그 콘텐츠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학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교육과정 개설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콘텐츠 업계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이제 역동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주요 키워드들을 수업 시간 안에 녹여내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는 미디어에 대해서, 아니 그 콘텐츠에 대해서 본인이 진출하고자 한다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전공해서 배우는 어떤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파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학과 안팎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 부분들은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문화 콘텐츠 전공은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매우 빠르게 따라잡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격변 수준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학년 때 뭔가 이게 결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위주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저희 학과의 정체성 같은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과가 주로 전공 성격이 뭐 스토리텔링, 뭐 기획, 그다음에 뭐 창작 소재 개발,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마케팅과 비즈니스 뭐 이런 식의 이제 큰 트랙들로 구성이 된다. 이건 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현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게 변화해야 살아남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변화는 리즈너블하고 연속성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대격변이라는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 다른 학과가 되는 셈인데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러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과 업계의 변화를 기민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4년 단위로 돌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거랑 4학년 때 배운 게 결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학의 시스템상 이거 자체는 다른 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담을 보자면 문화 콘텐츠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문사철에 해당하는 인문학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영상 편집이나 뭐 영화 촬영 이런 것들을 배울 줄 알고 갔더니 이제 뭔가 이론 위주라서 실망했다는 사례도 많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영상 편집을 멋있게 하는 건 영상 편집학원에 다녀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건 맞아요. 뭐 이런 편집만 배우려고 대학에 오는 거면 진짜 학원 가는 게 낫죠. 근데 편집을 왜 배우고 이걸 어떤 맥락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 와서 아주 단편적인 뭐 제작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과에도 뭐 멀티미디어 제작 실습이라든지 이런 식의
제작 관련 수업들이나 기술 관련 툴 관련 수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메인 어떤 것은 아니죠.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말이,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라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광범위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수험생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이제 이미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난 이것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접근이 필요하고 그걸 바라보는 시야와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뭐 인문학이나 사회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틀린 점 하나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 보시면은 뭐 인문학 베이스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경영학 베이스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베이스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화 콘텐츠 학은 복합 학문이다, 융합 학문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나무위키는 다 본 것 같고 학과 홈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아니 제가 학과 홈페이지 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 얼굴이 너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프레임으로 실는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 학과 슬로건은 즐거움이 실력이 되는 학과이다 라고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써왔고 앞으로도 아마 이 슬로건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 콘텐츠, 제가 이거 제 수업에서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뭐 하나에 푹 빠져보는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학과 학생들은 뭐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어떤 콘텐츠가 됐든, 뭐 어디가 되었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거나 하고 있거나 혹은 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오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아마 이렇게 뭔가 즐기는 것 아닌가. 근데 수업 시간에 다루는 대상이 또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즐기는 것들이 나의 실력에 기여하는 뭐 이런 선순환 관계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저희 학과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학과 홈페이지에는 이 커리큘럼 올라가 있는 게 이제 2023 23년 커리큘럼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24학년도부터는 커리큘럼이 이제 좀 이렇게 컨셉이 변화하는데요. 아직 이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전체가 이제 이런 식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전체가 이제 이런 식의 방향성 아래 이게 전환이 될 거고, 문화 콘텐츠 학과도 이제 학과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갈 건데 뭐냐 하면 직무 중심의 모듈형 교육 과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학과 커리큘럼과 막 대격변 수준으로 변화하는 거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수를 할 때 조금 더 가이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조합을 하거나 할 때 진로를 기준으로 좀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때 뭐 예를 들어 뭐 문화 콘텐츠 기획이나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마케팅, 비즈니스, 그다음에 기술 융합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는 어떤 모듈들의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요건에 졸업 작품이나 논문 시험 중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는 졸업 요건에 뭐 작품이나 전시나 발표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없고요. 졸업에 필요한 이제 학점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채우고 챙기기만 하면 요거는 없이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진로 생각을 하면서 뭐 현장 실습 같은 것들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요거는 선택이긴 하지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학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올해부터 저희가 올해 11월
24일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할 텐데 문화 콘텐츠 학과가 학생들 주도로 제1회 학술제 컨티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이 운영위를 꾸려서 이제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고 간단하게 이거 홍보되나?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를 학과의 학생들이 콘텐츠 솔루션의 형태로 제시하는 일종의 콘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참여하는 팀들이 있고 그 팀들이 발표를 하고 기업 담당자가 와서 피칭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보면서 이제 즐기는 일종의 축제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1회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시그니처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학과 아웃풋. 졸업생분들의 취업 현황이 궁금하다. 대기업, 중견, 유니콘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라는 질문이에요. 문화 콘텐츠 학과의 취업률 낮지 않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높은 편이에요. 저희 과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졸업생하고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교내 조사 취업률 73.5%. 네, 그죠. 7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체 조사라서 또 공공팀이 연계를 하면 이제 공시되는 취업률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7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취업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혹은 뭐 NC소프트나 뭐 넥슨 이런 식의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CJ, E&M 이런 식으로 콘텐츠 기업들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견 기업들, 뭐 문화 기관들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배분들 중에 스타트업으로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9개의 질문이 있네요. 제가 골라볼게요. 첫 번째부터 할게요.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면 뭐가 좋나요? 이거는 제가 하면 너무 홍보 느낌 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물으면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콘텐츠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서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네,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문콘인데 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내용을 배우나요? 그건 광고홍보학과나 경영학과의 영역 아닌가요? 네. 반은 맞고 반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즈니스는 이제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뭐 마케팅 같은 것도 어쨌든 뭐 경영이나 광고 쪽에서 다루는 건 맞죠. 그런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나 마케팅 영역들을 공부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문화 콘텐츠 기획자나 뭐 PM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반을 다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점점 더 예를 들어 IP 비즈니스 이런 것, 그러니까 IP, 콘텐츠 IP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떠오르면서 사실 이 다른 콘텐츠와의 융합이라든지 혹은 뭐 기획과 비즈니스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계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야를 넓히는 측면에서라도 꼭 마케터가 될 친구가 아니더라도 마케팅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학과의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기획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융합형 모듈이라든지 혹은 1학년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실습 과목 같은 것들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제작
제작에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 중심으로 고학년이 갈수록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획이나 비즈니스 쪽에 포커스를 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작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한양대 에리카 내에 있는 제작 관련 전공들을 다중 전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인턴이나 현장 실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문콘에 여러 가지 학회와 이제 뭐 동아리나 소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후배들, 그다음에 동기들, 학우들과 함께 이런 제작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발표회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인사이트 공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작에 대한 니즈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뭘 해볼까요? 콘텐츠 분석하는 건 비평을 한다는 건가요? 요거는 뭐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뭐랄까 객관적인 액션에 가깝고, 비평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인 액션에서 나아가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석 이꼴 비평은 아니에요. 근데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획이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분석이 선행돼야 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배운다면 너무 얕게 배우지 않나요? 왜 다 배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콘텐츠 밸류 체인, 콘텐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치사슬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초창기의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제작, 마케팅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퍼블리싱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연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만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계 필드에서 활동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들을 다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학과의 모든 수업 구성이 이걸 다 같은 무게감으로 공부하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시고 자신한테 뭐가 더 잘 맞는지를 고민해서 전공의 어떤 지도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정답이긴 하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저도 짤 좋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에리카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가 있죠. 비가 오거나 너무 아침 수업이거나 내일 과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저도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위선도 선이고 악법도 법이며 오답도 답이에요. 그렇죠. 오답도 답인데 저를 화나게 하는 답이겠죠. 네. 근데 이게 오답도 좀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린 답이라기보다는 약간 덜 쓴 답, 좀 모자란 답,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주는 저의 마음은 A뿔. 도비로 오라고? 아니야, 전혀 이런 생각 없어. 네. 이 정도면 B뿔 먹을 녀석. 맞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엑셀로 딱 이렇게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커트라인 내서 점수를 주는데 이런 식의 구간별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경계에 있는 이 친구 안타깝다. 요 정도? 요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없고. 네, 그쵸. 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로 오세요. 후회도 와서 하시길. 당신의 후회를 제가 날려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있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본인 등판 콘텐츠에 나와서 사실 조금 떨렸어요. 티가 났나요? 사실 제가 감기도 걸려서 목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이런저런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과장 이진이었습니다, 여러분.